네, 안녕하십니까. DKMS 수지점의 김영훈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같이 풀어볼 기출은 2019년 분당고, 분당이 있겠지? 자, 분당고 2학년이랑 중간고사 수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기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총 이제 20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다행히도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지만, 물론 기출이니까 또 마냥 쉽지만은 않겠지?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자, 일단 좀 간단한 문제들은 좀 패스를 할 거야. 우리가 이제 기출을 풀고 있는데 너무 기본적인 문제들은 뭐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거다 생각하고 조금 간단한 문제들은 패스하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좀 개념에 힘을 써서 한번 들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1번과 2번, 3번은 그런 의미에서 패스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패스. 자,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너희들이 계산만 할 줄 알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자, 4번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4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4번 문제 보면 사각로그 표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다음 로그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로그의 값은 로그 20300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0.191. 자, 이거의 합을 구하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상용목표를 이용해서 얘네들 구하려면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전 지식이 있어. 자, 그게 뭐가 되냐면, 자, 이걸 알아두면 돼. 자, 로그의 소수 부분. 자, 로그의 소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로그의 소수 부분은 진수의 숫자 별이 같으면 같다. 이 말에도 포인트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야? 진수의 숫자 별이 같으면 로그의 소수 부분의 값이 같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왜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뭐 이런 게 있어. 자, 로그 2의 값이랑 로그 20의 값, 로그 200. 우리가 이 세 개의 값을 알아볼 생각이야. 자, 먼저 로그 2의 값은 뭐가 나올 거냐면 우리가 0.3010이라고 상로그 표에 아마 나와 있을 건데 뭐 외워도 괜찮겠지. 일단 0.3010이야. 그럼 로그 20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자, 로그 20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어떻게?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이다. 그러면 진수끼리 곱해서 로그 20이 되기 때문이지. 그럼 생각해봐. 로그 2라는 건 0.3010이잖아. 0.301이고 로그 10이라는 거는 뭐가 돼?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아, 로그 20의 값은 1.3010이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로그 200은 어떻게 표현이 돼? 역시 로그 2 더하기 로그 100이라고 표현이 가능할 거고, 로그 2도 똑같이 0.3010이고 로그 100이 뭐가 돼?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2.30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봐서 알겠지만 로그 2, 로그 20, 로그 200 전부 다 그냥 공만 붙이고 왔다 갔다 한 거지. 뭐가 돼? 숫자별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로그 2도 로그 2.00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맞니? 자, 로그 2의 숫자, 로그 2가 0.3010인데 로그 20은 1.3010, 로그 200은 2.3010이 나와. 자, 느낌이 좀 왔어? 자, 진수의 배열이 같으면 로그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된다? 서로 같다라는 거. 좀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도 한번 이용을 해볼 생각이야. 오케이? 자, 어떻게 이용을 해볼 거냐면은 지금 보니까 로그 2300인데 로그 2300이라는 수는 없어. 근데 그거랑 조금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 로그 2.03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 로그 20300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 로그 2.03 더하기 하나, 둘, 셋, 네 번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로그 10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돼도 여기 얘가 된다는 건 똑같은 거니까. 맞아? 그럼 로그 2.30이 뭔지 한번 볼까? 2.03은 자, 수에서 2.0을 읽고 뒤에 또 두 자리에서 3을 읽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 값이 0.3075가 나오게 되겠네. 맞아? 그럼 이 값이
0.3075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 10의 4제곱은 뭐가 돼? 더하기 4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이 값이 여기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4.3075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될까? 그럼 이제 그 다음 걸로 로그 0.191인데 자 얘도 내가 그냥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볼 거냐면은 자 191인데 내는 1.91을 한번 봐보려고 해요. 문제 나와 있는 게 구할 수 있는 게 로그 1.91은 구할 수 있어. 0.191은 못 구해도. 그 여기다가 뭘 해주면 돼? 빼기 로그 10을 해주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얘가 그대로 얘를 얘로 나누게 되는 거니까 하나 넘어가서 0.191이 되겠지. 맞니 안 맞니? 괜찮아. 물론 얘를 쓸 때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조금 더 보기 편할 수는 있어. 그럼 로그 1.191은 뭐가 있어? 자 1.9 읽어주고 그 다음에 1 읽어주면 되니까 0.2810이 나오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0.2810이 될 거고 얘는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될까? 그럼 우리가 구한 게 이제 로그 2030이 4.3075 그 다음에 로그 0.191은 0.2820 더하기 마이너스 1 자, 얘는 굳이 계산하지 않았어. 왜냐면 이렇게 놓고 봐야 정수부분, 소수부분끼리 계산해서 좀 간단하게 나오게 되기 때문이지. 이해될까? 걔네들 어떻게 하래?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친구들 더해주게 되면 3.5885가 나옵니다. 5885가 나오게 된다는 거. 오케이? 자, 어렵지 않겠지? 뭐 마지막 계산하는 거야? 뭐 이거가 높진 않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5번 문제. 자, 사실 5번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로그를 조금만 더 가지고 놀 수 있으면 돼. 자, 지금 보니까 로그 4의 x 얘가 뭐래? 얘가 2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로그 y 로그 y의 2루트 2 자, 얘는 뭐라고 나와 있어? 얘는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내가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자, 결국에 이 x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어떻게 보면 4의 제곱이 x가 되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4의 제곱이 x가 되면 됩니다. 그럼 x는 뭐 4의 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똑같이 4의 제곱이 x가 되는 거니까 y의 2분의 1제곱이 2루트 2가 되는데 그럼 얘는 y의 자 뭐가 돼? 2분의 1제곱이 2루트 2가 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루트 2는 뭐가 되겠어? 2의 2분의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넘겨주면 뭐가 되겠어? 그렇지. 2분의 1, 2분의 1에 양변 제곱해주면 되겠지. 양변 제곱해주면 y는 2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x, y 모두 구하고서 y분의 x를 하니까 뭐가 돼? 자, x라는 게 다시 2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자 2의 4제곱 4에서 3을 빼갖고 답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정답 4번 2가 나온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괜찮아. 자 5번도 좀 간단하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은 조금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 하나만 좀 알고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생각했을 때 사실 예전에 삼각비는 어땠어? 우리가 예각 안에서만 구했었지. 왜냐면 삼각비라는 게 어떤 직각삼각형 안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둔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예각 안에서만 항상 90도 안에서만 값을 구해갖고 했었는데 지금 배우는 삼각함수는 예각을 넘어서 90도보다 큰 각까지도 우리가 구하게 된단 말이야. 좀 배운 친구들은 뭐 이미 알고 있겠지만 어디까지 구해? 90도가 넘어서 대신에 360도 2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작은 범위 내에서 구하게 되겠지. 원이라는 게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다시 반복이 되는 거니까 아마 동경이라는 걸 또 이용해갖고 배웠던 것 같아. 자, 좀 그 정도 기본 상식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요거 하나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뭐냐면 자, 일반각이 있을 거야. 우리가 각도라고 하는 일반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호도법이 있을 거야. 호도법은 파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였지. 맞아? 그럼 우리가 일반각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뭐 0도랑 90도 제외하고 30도가 있을 거고 45도 60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90도 넘어서 둔각도 다루게 되겠지만
대부분 이 특수각을 벗어나는 건 다루지가 않아. 그건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삼각비표를 주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둔각이 넘어가도 얘네들과 관련된 애들만 배우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떤 애들이 얘네들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30도로 호두법을 바꾸면 6분의 파이가 될 거야.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뭐야? 0도부터 90도까지에 대한 우리가 표현을 한 거고, 그지? 90도 넘은 둔각까지 가게 된 경우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죠. 어디까지? 360이라고 부르는 2파이까지 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6분의 파이가 있으면 여기에 또 6분의 5파이가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6분의 7파이,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까지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돼. 6분의 11파이를 넘어가면은 2파이를 넘어가게 되니까 360도로 넘어가게 되겠지? 그건 동영상으로 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될까? 그 다음에 4분의 파이가 있으면 얘는 4분의 3파이,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 그 다음에 4분의 7파이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는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마지막으로는 3분의 5파이까지 봐주시면 된다는 거지. 자, 내가 얘네들을 지금 왜 썼을까? 일단 쓰는 순서를 보면은 분모가 6이고 기하분수인 애들, 그 다음에 2파이보다 작고, 분모가 4고 기하분수인 애들 역시 똑같이 2파이 안쪽에서, 분모가 3이고 기하분수인 애들, 얘네들을 써줬어. 자, 얘네들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삼각함수에 대해서 뭐 사인 6분의 파이든 6분의 7파이든 6분의 5파이든 6분의 11파이든 뭐가 다를 거냐면 실제로 값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얘네들에 대해서 항상 절대값은 같다라는 걸 너희들이 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자,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은 사인 6분의 파이 하면 사인 30도니까 뭐가 돼? 그 값이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지? 근데 사인 6분의 7파이 하면은 그 값이 뭐가 나올까 싶어. 근데 걔도 뭐가 된다? 6분의 파이랑 절대값은 같다라는 거야. 즉 사인 6분의 7파이도 그 절대값은 2분의 1이 나올 건데 대신에 뭐가 달라? 부호가 좀 다르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부호가 다를 거냐면은 우리 배웠던 거 얼사탄호가 있었지? 여기서는 모든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인만 플러스, 얼사탄, 여기서는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서는 코사인만 플러스가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될까? 이거를 좀 알고 써주면 돼.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뒤에 우리가 그래프를 배우게 되면 조금 더 잘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래프까지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자는 거야. 그럼 내가 얘네들을 했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자, 뭐 예를 들어서 사인 아까 전에 6분의 7파이 내가 이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분모가 6이네. 분모가 6이니까 사인 30도랑 절대값은 똑같겠네. 그럼 일단 이 값은 2분의 1이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얘의 부호가 중요한 건데 지금 얘의 동경이 6분의 7파이기 때문에 쭉 돌아가고 어디까지 있냐면 쭉 돌아가고 여기 사사분면까지 왔을 거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뭐야? 코사인만 플러스지? 그러면 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괜찮아? 하나 더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코사인 4분의 5파이 코사인 4분의 5파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분모가 4니까 4분의 파이랑 절대값이 같겠구나. 코사인 4분의 파이하고 그러니까 그 값은 일단 2분의 루트 2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건데 얘 부호가 중요하겠지. 자, 4분의 5파이는 어디 있겠어? 자, 쭉 넘어가다 보면은 이쯤에 이렇게 동경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탄젠트랑 플러스지 얘는 코사인이니까 역시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될까?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이렇게만 나왔는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호두법으로만 나오지 않고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둔각이나 뭐 그런 걸 주고서 문제의 답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 우리 호두법을 다시 일반적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이제 6분의 파이가 30도고 6분의 5파이는 얘는 150도구나. 6분의 7파이는 얘는 뭐가 돼? 180에서 30도 더한 거 210도구나. 그 다음에 얘는
30도구나. 4분의 파이가 45도, 4분의 3파이는 135도구나. 얘는 120도구나. 그 다음에 얘는, 자, 더한 거니까 225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15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40도. 그 다음에 얘는 300도.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탄젠트 120도를 구하고 싶다라고 문제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구하는데? 탄젠트 120도니까 공경 자체가 이렇게 이쯤까지 하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사인이 플러스니까 탄젠트는 일단 마이너스일 거고, 그러면은 이 값은 부호는 마이너스인데 120도라는 코드법을 바꾸면 3분의 2파이고 3분의 파이랑 절대값이 같을 거니까, 자, 탄젠트 60도 값이 뭐가 나와? 루트 3이었겠지?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될까? 괜찮아? 자, 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위에 있는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지. 그럼 6번 문제 나온 건 뭐가 있는 거냐면 사인 3분의 2파이 거기다가 더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120도. 이제 요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여기 사인 3분의 2파이 얘는 뭐가 돼? 자, 사인 3분의 2파이니까 60도랑 절대값이 같겠네. 그럼 사인 60도랑 절대값이 같으니까 2분의 루트 3이 나올 건데, 사인 3분의 2파이는 어디 있겠어? 아마도 이사분면에 있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여기서는 사인이 플러스니까 그대로 부호는 플러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120도야. 여기서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우리 코사인 마이너스 120도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뒤로 들어가는 거야, 뒤로. 맞아 안 맞아? 뒤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지? 근데 얘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코사인에 대해서는 이거 하나 좀 기억해줬으면 괜찮을 것 같아.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있든 플러스가 있든 항상 같습니다. 즉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120도는 그냥 코사인 120도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나중에 그래프를 배우게 되면 코사인 x 그래프 있거든? 코사인 x,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가 얘가 y축 대칭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값에다가 120도를 넣든 마이너스 120도를 넣든 그 값이 같을 거기 때문이지. 지금 뭐 코사인은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어주면 돼. 음수가 있어도 양수화시켜서 보면 된다. 그럼 코사인 120도니까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그럼 코사인 60도랑 값이 절대값이 똑같을 거니까, 그럼 이 값은 뭐가 돼? 얘는 2분의 1이 될 건데 2, 3분면이니까 마이너스의 값을 띄게 되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사인 3분의 2파이가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 마이너스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네들을 더한다고 하면은 뭐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든 그 값이 아마도 나오게 되겠지요.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너희들 질문을 하나 해. 근데 뭐 코사인은 뭐 y축 대칭인지 뭔지 해갖고 마이너스 120이든 120이든 똑같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선생님 탄젠트 마이너스 120이 나오면은 얘도 똑같이 얘로 봐도 돼요? 라고 이제 물을 수도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뒤로 120도만큼 갔잖아. 맞아 안 맞아? 그만 적당히 한 이쯤까지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음수니까 만약에 뒤로 간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360에서 뭐가 돼? 120도만큼 뺀 값이 되겠지? 뒤로 120만큼 간 거다. 아니면 앞으로 240만큼 간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 그럼 얘를 어떻게 보면 되겠어? 아, 이 친구는 그냥 내가 탄젠트 240으로 보면 되겠구나. 그럼 탄젠트 240은 탄젠트 3분의 4파이고 얘는 3분의 파이랑 같은 친구니까 여기 60도랑 똑같은 값이 나올 거고, 절대값이. 그럼 루트 3이 될 건데 저희가 뭐가 돼? 3, 4분면에 가니까 이때는 플러스라는 값을 갖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얘네들이 뭐 코사인만 특이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그냥 뭐가 있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냥 코사인 말고 있을 때 음수가 있으면 뒤로 가니까 360도 뺀 값 갖고 동경만 찾아줘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네, 우리 6번까지 완료해갖고 이제 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7번 문제. 자, 7번 문제 보면은 얘도 되게 기본적인 좀 문제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 왜냐면은 자, 부등식이 있는데 걔를 만족하는 정수 S께서 뭐 그런 걸 구하라고 해. 자,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나온 거 보니까
1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 거기다가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부등식이 있으면서 로그 3의 2x 플러스 1 뭐 요 친구를 만족하는 어떤 거 x 값들을 뭐 개수로 뭐라고 했나 뭐 정수 x의 개수로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자 뭐 이런 부등식 어떻게 풀기로 했지? 자 첫 번째 뭘 맞춰야 돼? 밑을 같게 만드는 첫 번째는 밑을 같게 만드는 게 포인트가 되겠지? 자 밑이 다르니까 밑이 같게 만든 다음에 어떤 거 하는 거야? 밑이 같게 만든 다음에 두 번째로 진수 부분 비교 밑이 같게 만들어서 진수 부분을 비교하는 거. 자 진수 부분을 비교하는데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랑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부도 방향이 서로 바뀐다. 진수끼리 볼 때. 그 다음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도 방향이 안 바뀐다. 라는 거 조금 확실하게 기억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가 않아. 그럼 얘는 3분의 1이니까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넘어가면은 1 플러스 로그 x 마이너스 1인데 1 플러스니까 여기가 로그 3의 3이겠지? 그럼 한 번에 계산을 해주면은 결국에 뭐가 되냐면 얘는 3 로그 3의 x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건데 이 3도 위로 올려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자,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는 어떻게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지. 진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고 밑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진수 부분의 부호 그대로 가져가주면 된다는 거. 그 정도 사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자, 지금 딱 보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1가 있는데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가 될 거고 1은 로그 3의 3이니까 걔네들이 더해주면 되겠지. 그럼 뭐가 나와? 한 번에 계산하면 로그 3의 3x-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호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대로 로그 3의 2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난 진수 부분만 딱 떼서 볼 거야. 근데 밑이 어떻게 1보다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되겠지. 그러면 3x-3 부동호 방향 그대로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을 정리해주고 넘겨주면 결국에 뭐가 돼? 아, x라는 게 뭐 4보다 작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럼 x가 4보다 작은 건 4보다 작은 정수의 개수니까 선생님 너무 많은데요? 어떻게 하죠?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근데 그때 뭘 하냐면 우리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뭘 빼먹었냐면은 진수 조건이라는 거를 빼먹었다 이거지. 그럼 이 진수 조건이라는 게 뭐냐? 진수 조건은 이 진수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한계를 얘기하는 건데 진수에 아무거나 들어갈 수는 없어. 뭐가 있어? 진수 조건은 진수는 무조건 뭐가 돼? 0보다 크다가 있겠지. 아 얘는 0보다 크다라는 진수 조건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봤을 때 x-1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아 적어도 x는 1보다는 커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1분의 1보다는 커야 되는 건데 걔네들의 합동 조건이 어차피 얘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진수 조건에서는 얘만 가져가주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낸 부등식의 조건이 이게 나왔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쳐서 정리해주면 결국에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거는 2, 3, 4 총 몇 개? 아 3개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7번 됐고 그 다음 8번. 자 8번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닌데 너희들이 충분히 헷갈릴만한 여지가 있는 문제이기는 해. 그래서 그걸 좀 잘 알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기회에 8번을 통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자. 자 A는 0이 아닌 실수 M 0이 아닌 실수 자
a는 0이 아닌 실수. 그 다음에 m과 n은 2 이상의 정수. m이랑 n은 2 이상의 정수 라고 나와 있네. 자,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제 다음 중에서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돼 있어. 자, 그래서 기억 먼저 확인을 해보니까, 자, 기억에서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3 얘하고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같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 자, 여기 딱 봤을 때 선생님, 얘네들 이렇게 퉁퉁 지워지고 나면 어차피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얘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에 걸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 이런 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 안에 게 특히나 음수기 때문에 먼저 반드시 계산을 해줄 필요가 있어. 자, 계산하면 뭐가 나와? 9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얘는 결국에 9에 2분의 3제곱일 거고, 그렇다면 얘를 한 번 더 계산하면은 얘는 뭐가 돼? 3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인 거니까 결국에 3의 세제곱이 되겠지? 즉 얘는 이렇게 통통 지어서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탁탁 지어지고 3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안에서부터 원리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에 음수가 있을 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된다? 같지 않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번. 자, 니은번 보니까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뭐가 돼? a의 n분의 1이 되냐라는 걸 묻고 있어.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야. 음수 제곱품이 있으면 역수치를 갖고 어떻게 제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분주역수가 된다라는 거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얘를 쓰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 아무 때나 막 쓰는 게 아니야. 그럼 이 친구가 성립되는 성립 조건을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잘 기억해서 성립 조건은 뭐가 되냐면은 a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양의 정수일 때, n이 양의 정수일 때 이 친구가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럼 보니까 지금 a는 0이 아니고 mn은 2 이상의 정수니까 당연히 성립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니은번은 맞구나, 기억구나가 틀렸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자, 디귿번이 좀 너희들이 많이 헷갈리려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자, a에 지금 보니까 n분의 n, 얘가 m 루트 a의 n입니다 라는 게 있어. 이것도 니은번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당연하게 된 것처럼 보여. 맞아? 근데 얘도 역시 뭐가 있냐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성립 조건이라는 게 얘도 존재합니다. 그럼 얘가 어떤 성립 조건이 있냐면요, 첫 번째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과 n이 정수가 나올 건데, 특히나 n은 2 이상의 정수야. m은 정수, 그 다음에 n은 2 이상의 정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a는 양수일 수도 있지만 0이 아닌 실수니까 음수일 수도 있겠지. 즉 a가 음수가 되면은 얘네들은 성립이 안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디귿번은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디귿번도 정확하게 성립 조건을 확인해줘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너희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 가끔 저기 음수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막 바꿨거든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럼 우리가 같이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확인해보면 조금 괜찮아. 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3에 2분의 1제곱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3, 이거에 2분의 3제곱이 있고, 자, 2분의 3제곱? 아니, 3분의 2제곱으로 가지. 이거에 3분의 2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 이 친구에 3분의 1제곱이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해볼게. 그래갖고 내가 얘네들 한번 풀어볼 거야. 그럼 어떻게 보냐면은, 자, 얘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얘는 딱 마이너스? 어떻게 바꾸고 싶어? 얘는 그냥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바꾸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싶은데, 방금 전에 안 된다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는 거야.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안 돼. 왜냐면은, 이 뜻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x제곱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근데 얘를 만족하는 실수는 존재하냐, 안 하니? 존재 안 하게 되겠지? 적어도 실수범위에서 얘네들은 존재할 수 없어.
무슨 뭐 굳이 쓰자고 하면은 뭐 루트 3i라고 쓸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를 이런 식으로 실수로 써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그럼 선생님은 이 친구도 이렇게 쓸 수 없겠네요. 이 친구도 3의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쓸 수는 없겠네요. 맞아. 원칙적으로는 얘도 쓸 수가 없는 거기는 맞아. 근데 얘를 이렇게 쓰는 건 아니야.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얘를 먼저 한번 쏙 오는 거지. 그래서 제곱을 먼저 넣어주는 거야. 그럼 뭐가 돼? 9의 3분의 1제곱이 되겠지. 9의 3분의 1제곱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양수고 2 이상의 수니까 3 루트 9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물론 얘도 똑같은 말이기는 해. 사실 얘도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것이 9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꾸는 게 굳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건 없겠지만 엄밀하게는 이렇게 바꾸는 게 맞겠지. 그래갖고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다시 한번 바꿔주면은 3의 3분의 2제곱이라고 써주는 게 맞겠지. 즉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아마 조금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될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친구 한번 확인해 볼 건데,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뭘로 바꿀 수 없어? 3 루트 마이너스 3으로 바꿀 수 없게 되겠죠. 맞아?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없다라는 건 알아. 근데 선생님, 얘는 결국에 x 세제곱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가 홀수고 그 다음에 얘가 홀수일 때는 이 값이 음수여도 세제곱근을 가질 수 있지 않아요? 맞아. 세제곱근을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세제곱해갖고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는 뭐가 있겠어? 자, 이 친구를 구해줘보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이런 게 나오게 돼. 마이너스 3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 맞아.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꿀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런데 x세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게 하는 실수라는 건 어떻게?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존재한다 어떻게 존재한다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지. 이해되겠어? 지금 어떻게? 얘 세제곱하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있을 거고 3 루트 3을 루트 3을 세제곱하니까 3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럼 얘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긴 한다라는 거야. 이해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쓸 때 얘나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혹은 이렇게 주어져. 그 다음에 그걸 계산하라고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쓴다? 나는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랑 얘가 서로 바뀌지는 못하지만 문제에서 뭐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얘로서 생각을 해줘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될까? 그냥 간단하게 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뺄 수 있다고 생각해도 뭐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없습니다. 홀수인 경우에만. 이해될까? 뭐 제곱인 경우에는 당연히 안 돼. 짝수인 경우에 당연히 안 되게 되는 거고. 괜찮을까?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을 너희들 선생님은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간 디귿번이 안 된다는 거 확실하게 우리 넘어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9번 문제 보니까 함수 y는 2x의 그래프가 부정 a, 3분의 1과 b, 루트 5를 지나고 함수 y는 4분의 1x가 이 그래프가 a 빼기 b, c를 지날 때 c 값을 구하래. 지금 이건 뭐가 되는 거야? y는 2x가 지나는 두 점을 통해서 a랑 b 값을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a 빼기 b를 y는 4분의 1x에다 넣어갖고 c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지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먼저 첫 번째 뭘 풀어야 돼? 그 y는 2의 x가 두 점을 지난다고 했잖아. 한 점 어디를 지나? a, 3분의 1을 지난다고 했지? 한 점 a, 3분의 1을 지날 거니까 넣어주면 3분의 1은 뭐가 돼? 2의 a가 될 거고 2의 a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3분의 1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이 값이 3분의 1이 나올 거니까. 맞아? 그 다음에 또 한 점 b, 루트 5를 지납니다 라고 하면 루트 5는 뭐가 돼? 2의 x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2의 b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b 값은 뭐가 나와? 로그 2의 루트 5구나.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되게 될 거야. 그럼 지금 a랑 b 값 모두 다 구했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우리는 뭘 구해야 돼? y는 4분의 1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걸 넣을 거야?
a 빼기 b, c를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a 빼기 b, c를 넣을 거기 때문에 먼저 내가 a 빼기 b라는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여기서 이거를 빼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은 로그 2의 루트 5분의 3루트 5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얘는 좀 정리해보면 로그 2에 루트 5 곱해주고 나면은 15가 되겠지? 그럼 15 루트 5라고 될 수 있겠네. 그럼 걔를 어떻게?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랬을 때 뭐가 돼? 나오는 y 값이 바로 c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c는 뭐가 돼? 4분의 1에 로그 15분의 루트 5가 될 거고요.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요 친구하고 요 친구 바꿔주면 되겠지요? 맞지? 알고 있지? 자, 둘이 서로 바꿔주면은 c라는 거는 15분의 루트 5 거기다가 이거 전체 로그 4분의 1이 나오게 될 건데, 로그 2의 4분의 1. 자, 로그 2의 4분의 1이 뭐니?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이 값은 마이너스가 뒤집어지고, 그러면은 루트 5분의 15가 될 건데 그거에 제곱을 하게 되니까 계산하면 뭐 5분의 100, 225 뭐 이렇게 나오게 되나? 그 다음에 약분해주면 최종적으로 45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겠네요. 괜찮아? 9번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넣어주는데 그 값이 그냥 로그로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 있고 마지막에 얘네들 바꿔주는 거, 그것만 생각해주면 어렵지 않겠지요? 자, 9번 문제 좀 이 정도로 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9번 문제까지 완료해봤고 이제 1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문제 보니까 자, 둘레길이가 64인 부채꼴 중에서, 자, 둘레길이가 64인 부채꼴 되게 많이 있겠지.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r 중심하기 크기를 세타라 할 때 그때 r 플러스 세타의 값을 구하시라고 됐어. 사실 이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되게 많이 좀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좀 아마 좀 느낌이 올 거야. 그럼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이런 부채꼴이 있다는 거야. 자, 이런 부채꼴이 있는데 이런 부채꼴에서 둘레가 64일 때 4가 되는 수많은 부채꼴 중에서 가장 넓은 넓이가 최대가 되는 부채꼴의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하고 이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친구에 대해서 뭘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때가 얘가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하는 r값과 세타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낼 게 뭐가 있냐면 이 부채꼴의 좀 길이들을 표현을 해보는 거야. 여기가 r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r이 될 거고, 그럼 여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떻게? 물론 표현해야 돼. 전체 둘레가 64가 나오는 거니까 64 빼기 이 r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여기 호의 길이 있잖아. 이 호의 길이를 다르게 표현하는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 맞아? 안 맞아? 호의 길이. 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어떤 거 있어? 반지름 r과 중심각 세타를 할 때 r 세타라는 걸 통해 구할 수 있었지. 호의 길이는 r 세타라는 걸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64 빼기 2r이 맞기는 해. 근데 이게 뭐랑 같아야 될 거야? 아마 r 세타의 가까스로 같아야 될 거다 라는 걸 좀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서도 괜찮겠지. 이해될까? 자,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부채꼴에 대해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사실 너희들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라는 말에다 밑줄을 넣고 거기다가 함수화를 한다. 일반적으로 이차 함수화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함수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이 넓이를 우리가 만약에 S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 넓이 S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라고 얘기를 하겠지. 자, 이때 L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호의 길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 L을 L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냥 R 세타라고도 정리가 가능한 것 같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우리는 여기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세타가 이거의 넓이인데 걔가 최대가 되게 해야 하니까 우리는 뭘 함수화해야 된다는 거야? 이 친구를 바로 함수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 그럼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함수화하고 싶은데, 자, 여기에 있는 r 세타의 값이 뭐랬어? r 세타가 64-2r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걔를 어떻게 여기다가 r 세타 대신에 대입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64 마이너스 2r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얘를 이쁘게 한번 내가 잘 정리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2r에 r인데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r 제곱이 될 거고 2분의 1 r에다 64를 곱하니까 플러스 32r이라는 식이 나오게 돼. 그럼 얘는 뭐가 돼? 그렇지. r에 관한 2차 함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많이.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이 넓이 s는 r에 관한 2차 함수를 표현이 가능하고 그럼 2차 함수에 뭘 구하면 돼? 최대값 구해주면 되겠지? 자, 최대값 어떻게 구해? 우리 축 구해보면 되겠지? 축의 최대값이 될 거니까 위로 볼로 갈 거니까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공식을 써보면 축 r은 뭐가 되니? 이 대신과 r은 1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네. 맞아? 즉 r이 16이 될 때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넓이가 최대가 될 거고 그때의 세타와 r 값을 구하면 되는데 뭐 r이 16이라는 건 이미 구했으니까 세타 값만 구하면 되겠지? 그럼 세타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하긴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겠지. 이 친구를 다시 여기다 넣어갖고 r에다가 16을 넣고 남는 걸로 세타를 구해주시게 되면 세타의 값은 아마도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갖고 세타의 값은 2가 나오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r 더하기 세타는 뭐가 된다? 18이 되는구나 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지. 오케이? 자, 부채꼴을 나오고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뭐 그때 r값 세타값 어쩌고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풀이 잘 기억해갖고 구하고자 하는 넓이 x를 함수화시켜서 구하면 되겠구나. 이차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 보면은 자, 얘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11번은 그냥 계산 능력 문제야. 너희들이 로그를 진짜 신명나게 잘 계산할 수 있느냐? 사실 신명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잘 계산할 수 있느냐? 그것만 할 줄 알면은 풀 수 있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먼저 보자. A를 보니까 5에 로그 5에 125. 5에 로그 5에 1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5에 100. 그럼 난 얘를 마이너스라고 쓰지 말고 그냥 한 이상 플러스 로그 5에 100이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상관없겠지? 맞아? 그 다음에 어떻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보는 거야. 즉 여기에도 5가 있다고 생각을 해. 이때 이 플러스를 버리고 곱하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 친구의 값이 뭐가 돼? 5 넘어가니까 125가 될 거고 곱하기 이 친구 넘어가면은 10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100분의 125 그럼 뭐가 되겠어? 4분의 5구나 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A는 4분의 5라는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B 자, 얘들아 내가 B라는 값을 너희들에게 계산해 줘야 될까? 자, B라는 값 구해보면 아마도 6이라는 값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 자, C가 너희들 가끔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안에서도 똑같이 그냥 풀어주면 돼. 16, 그 다음에 괄호 굉장히 많네. 로그 8에 64 이렇게 한번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야. 지금 얘가 뭐가 돼? 이 값은 뭐 8의 제곱인 거니까 2가 될 건데 이 2가 로그 16의 진수에 있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이 전체의 값은 다시 4분의 1이 되겠지? 그럼 4분의 1을 다시 로그 4에다 진수에 올려놓는 거니까 이 전체 값은 뭐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어렵지 않겠네. 그러면은 A가 4분의 5, B가 6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정답이 정답은 3번에 있습니다 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지요. 맞아. 자, 11번 좀 간단히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문제 보니까 자 x가 0부터 3 사이에 있대. 자, 0과 3 사이는 x에 대하여 함수 fx가 로그 2분의 1b가 있는데 그때 최대값이 마이너스 1에 그때 fx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먼저 우리가 일단 x라는 게 0부터 3 사이에 있는 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fx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로그 2분의 1 그거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된다는 거야. 자, 얘가 어떻게 특정한 제한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가 있으니까 아마도 그래프상 얘는 최대값도 갖게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최소값도 갖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
그때 문제도 최대값을 마이너스 2라고 얘기했고 문제에서는 최소값 이 친구를 구해내는 걸 이제 문제로 내는 것 같아. 얘가 정답이겠지. 그러면 우리가 아마도 얘랑 최대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활용해갖고 A 값을 구한 다음에 최소값을 실제로 구해내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근데 로그 함수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죠?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로그 함수는 어차피 증가하거나 감소할 거란 말이야. 근데 밑을 보니까 밑이 2분의 1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감소하는 함수 될 거란 말이야. 아, 얘가 지금 감소하는 함수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x값에 따라서 최대값이 나올 수도 있고 최소값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문제에서 나는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얘기했지? 맞아 안 맞아? 자, 감소하는 함수에서는 위에 있는 이 친구가 최소가 나와야 뭐가 돼? 전체가 최대가 되겠지. 맞니?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 fx가 최소값을 갖기 위해서 이 친구를 내가 gx라고 생각했을 때 fx 자체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gx가 어떤가? 최대값이 나와줘야 어떻게? 감소함수인 fx는 최소값을 갖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포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gx라는 값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나와야 돼. 그래야 역시 fx가 최대가 되는구나를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 사실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알고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될까? 그럼 문제는 최대값을 줬으니까 얘를 활용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gx가 최소가 나오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gx가 뭐였어?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고, 얘가 0과 3 사이로 최소값이 나오는데 축을 항상 먼저 구해야 되겠지요. 자, 축 x는 구해보면 1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자, 이 축이 이 값에 포함이 되고 얘는 아래로 블록이기 때문에 축이랑 1의 값에서 무슨 값이 나와? 아, gx가 최소값을 갖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 넣어봐. 그러면은 1 빼기 2 더하기 a가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a-1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로그 2분의 1에 a-1은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질 거고, 그럼 a-1이 뭐가 돼야겠어? 그렇지, 4가 되어주면 되겠지. 즉, a-1이 4가 되어주는 거니까 a 값은 5입니다 라는 거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gx의 a라는 값이 어떤 값인 걸 알았어? 얘가 이제 5라는 값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럼 이제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 gx를 최대로 만들면 되겠지? 그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 생각을 해보니까 축이 1이야. 그럼 이 친구의 최대값은 어떻게 써? 반대의 값, 최소값과 반대의 값이니까 축이 1일 때가 최소. 그럼 축에서 제일 멀리 있을 때가 뭐가 돼? 최대가 되겠지? 즉 한마디로 x는 3일 때, x가 3인 이유는 축에서 뭔가. 자, 우리 이런 얘기 고1 때 충분히 많이 이미 들었어야 돼. 오케이? 그럼 x에다 3을 넣어갖고 얘를 실제로 구했을 때 어떤 거? 로그 위에 있는 값이 나오게 될 거고, 그것을 계산하면은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번 넣어서 구해주게 되면은 이 친구의 답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12번 문제는 딱 흐름이 있고 정확한 풀이가 있는 문제야. 되게 스탠더드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확실하게 풀이를 알고 있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1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13번 문제 우리가 드디어 어떤 게 나오냐면은 8번 문제 했던 게 한 번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8번 문제를 정확히 들었으면은 아마 13번 문제를 푸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 자, 그래갖고 여기다 참고 8번. 물론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혹시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8번을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 13번을 풀기 전에 8번 한번 보고 오면 좀 괜찮겠다 라는 거 이해해주면 돼요. 자, 보니까 지금 3 루트 마이너스 4 거기다가 더하기 3 루트 2 분의, 자, 좀 복잡하게 나왔어. 루트 그 다음에 3 루트 64 거기다가 곱하기 여기는 다시 4에
루트 마이너스 3의 4제곱이 돼 있고 플러스 3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제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건데, 일단 먼저 얘를 봐. 자, 얘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 뭐 그런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상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를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어떻게?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그냥 밖으로 빼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잖아. 자, 중요한 게 다시 뭐야? 얘를 마이너스 4의 3분의 1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이 친구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냥 마이너스 3의 루트 4라고 정리해 주는 게 맞겠지. 오케이? 괜찮아? 자, 일단 얘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주고, 그다음 이 친구 정리해줄 건데, 이 친구 보니까 결국 2의 3분의 1. 자, 더하기 2의 3분의 1 분의, 안에 거 계산해보면은, 얘는 지금 뭐가 돼? 얘는 2의 6제곱이 되는 거잖아. 2의 6제곱을 3으로 하는 건데, 그냥 4의 세제곱이다 생각하면은 얘랑 빠지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4가 되는데,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루트 4가 되겠지? 그럼 그 값이 그냥 2가 된다는 거 또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 계산해보면 이 친구는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기로 했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얘를 그냥 플러스다. 4제곱이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3의 4제곱은 3의 그냥 플러스 3의 4제곱이라 생각해주자. 그럼 여기가 똑똑 약분돼갖고 곱하기 3이라고 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돼? 플러스 똑같이 3의 루트 4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뭐가 돼? 얼추고 얘하고 얘가 그대로 사라져버리게 될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이 친구만 이쁘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 2의 3분의 2제곱 나오겠지. 자, 2의 3분의 2제곱 그럼 뭐 나오게 되겠어? 아, 2의 3분의 2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얘는 뭐가 돼? 3루트. 자, 딱 보니까 자, 얘 같은 건 3루트 4가 되겠네. 거기다 3을 곱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3의 3 루트 4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계산하고 나니까 중요한 게 요 친구를 이렇게 계산해야 요 친구가 이 친구랑 똑똑 사라지게 되고 가운데 있는 것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8번 문제를 참고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갖고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14번 문제에 대해서 좀 포인트는 뭐가 있냐면은 그래프야, 그래프. 얘네들은 좀 그래프 엄밀하게 봐야지만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 수가 있을 거야. 그래갖고 얘는 첫 번째 뭐냐면은 지금 fx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앞에 걸 fx, 뒤에 걸 gx라고 했을 때 첫 번째 fx는 식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 그래프 그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지금 gx라는 그래프는 a 값에 따라 좀 그래프 모양이 다르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gx 그래프 얘는 만들기라고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포인트가 좀 확실하게 돼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라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아. 자, 그래갖고 내가 그래프를 한번 이쁘게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라고 했을 때, 자, y는 3분의 1의 x-1의 마이너스 1까지를 그리는 거니까 일단 딱 봤을 때 fx는 점근선이 존재하겠지. 점근선이 마이너스 1로 존재하겠네. 자,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이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해서 x절편과 y절편을 찾아줘야 되겠지. 자, x절편은 어디 있겠어? 자, x절편 딱 보니까 x에다가 0 넣어주면은, 자, x절편에 x에다 0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딱 x에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y절편은 어디 있어? x에 0 넣어주면 되겠지. x에 0 넣어주면은 3이 나오는데 빼기 1을 할 거니까 하나, 둘 해서 여기랑 좀 이쪽으로 오자. 여기를 지나는구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잘 그렸어. 이렇게 fx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gx 그래프를 그릴 건데, gx 그래프가 어떻게든 그려진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fx랑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교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 근데 gx를 그냥 그리기가 조금 그래. 지금 gx 그래프 보니까, 자, gx는 로그 2분의 1에 a-x라고 돼 있어. 얘를 딱 보고 바로 그게 조금 애매하니까 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해보는 거야. 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냐면은, 자, 로그 2분의 1의 x라는 그래프가 있을 거야. 로그 2분의 1의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이 그래프가 gx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y축 대칭을 한번 해줘야 돼. y축 대칭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a만큼 더한 게 되는 거니까 뭐가 돼? 아,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뭐랬다? 평행이동됐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될까? 그럼 일단 우리는 여기 a 값이 정하기 때문에 y축 대칭한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럼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보면 로그 2분의 1의 x가 아마도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감소하게 그려지게 될 건데, 걔를 대칭하게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뭐 이렇게 생긴 게 아마 나오게 되겠지? 자, 얘를 y는 로그 2분의 1의 마이너스 x다 생각을 하고, 이제 얘를 내가 이동시킬 거야. 어떤 식으로든 이동시켜갖고 이 노란색 안에서 fx랑 만나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이동을 해야 만나게 되겠니? 첫 번째 얘가 1로 이동을 해갖고 이렇게 그려가는 것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야 요 어딘가에서 만나게 되겠지. 노란색 부분에서 이렇게 쭉쭉쭉 만나다가 어디 이렇게 될 때 여기 1번에서부터 2번까지 요 1번과 2번 사이의 그래프가 어떻게? gx 그래프가 그려지게 됐을 때 뭐가 돼? fx와 일사분면에서 만난다는 걸 그래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만약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줘야 돼. 괜찮을까요? 그럼 이제 1번과 2번에 대한 포인트들만 잡아주면 되는 것 같은데, 1번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gx가 있을 건데 gx에다 0을 넣은 값이 뭐가 돼? 요 값이 우리가 아까 전에 그렸을 때 뭐가 나왔어? 2가 나왔던 거 기억하니? 그것보다 안쪽에 있어야 되니까 g0의 값이 뭐가 돼? 2보다 작아주면 되겠지? 즉 g0의 값이 2보다 작다가 1번 문제의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처럼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자, 똑같이 g가 있을 건데 얘가 뭐가 돼? x에 대한 1을 넣은 값이 되겠지? 1을 넣은 값이 더 안쪽으로 그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0보다 커질 수밖에 없겠지? 얘가 0보다 크다? 이 두 가지 조건만 확실하게 이용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실제로 한번 이용을 해갖고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처럼 gx 그래프가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g0이 2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g0이라고 하면은 로그 2분의 1에 0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x에 0 넣는 거니까 a가 되겠지요. 얘가 뭐가 돼? 2보다 작은 거니까 2보다 작은 건 뭐가 돼?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얘는 결국에 쓰자 그냥 로그 2분의 1의 제곱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그럼 a 값은 뭐가 되겠어요? 결국에 위치 바뀌는 거니 위치 0과 1 사이니까 바뀌면서 4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겠지. 이해될까? 자, 이렇게 하나 구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춘 거 말고는 g1의 값을 넣는 거니까 로그 2분의 1에 저기에다가는 a-1이 들어가게 되겠지. 걔가 뭐가 돼?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은 로그 2분의 1에 1이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그래, 얘가 0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역시나 a-1이 되고 부호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1이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서 a는 뭐가 돼? 2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겠네. 그럼 첫 번째 a가 4분의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a는 2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지금 a라는 조건이 나와있지. 자, a라는 거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나와있어. 알파가 4분의 1, 베타가 2가 나왔고, 그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베타가 최대로 클 때에서 최대로 작을 때를 빼줬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지요. 오케이? 그럼 베타는 2까지밖에 안 되고 알파는 4분의 1까지밖에 안 되니까 2에서 4분의 1을 빼주면 되겠지? 정답은 4분의 7이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정답은 4분의 7. 2에서 4분의 1을 빼줍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봐서 알겠지만
14번 같은 문제는 좀 그래프를 명확하게 그려줘야 돼. 그래야 틀린 거나 실수하는 거 없이 정확히 풀 수 있겠지요. 괜찮아? 자, 오케이. 자, 이번에는 15번 가봅시다. 자, 15번 문제 보니까 루트 3분의 n. 그 다음에 루트. 자, 여기 보니까 3이네. 3의 루트 2분의 n. 자, 이 3은 조그마한 3이야. 자, 얘네들의 값이 모두 다 뭐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자연수가 되게 하는 n값을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런 문제 아마 뭐 시험 윤리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푼 문제도 많이 나와 있을 거야. 좀 공부해봤던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미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약간 살짝의 노가다성이 있으면서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일단 보니까 자,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생각했을 때 1번이 우리가 뭐고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n이라는 게 최소한 뭐가 돼야 되냐면 3을 갖고 있어서 얘를 약분시키고 곱하기 어떤 a가 있을 때 걔가 제곱으로 들어가줘야 돼. 그래야 나올 때 a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걸 보면은 2번에서는 n이라는 게 일단 똑같이 2는 원수로 갖고 있대. b라는 수가 들어갔을 때 얘가 세제곱이 돼야 얘랑 없어질 수 있겠지? 즉 세제곱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가 올바른 n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a랑 b를 적절하게 맞춰주면 된다는 거네. 자, 일단 딱 봤을 때 자, 이 n과 이 n은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2가 없고 여기는 3이 없지. 한마디로 여기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a는 2를 가지고 있어줘야 돼. 근데 여기서 a가 2가 된다라고 하면 뭐가 돼? 3 곱하기 2의 제곱이 되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는 n값이 3 곱하기 2의 제곱이 될 거고, 이때 b는 뭘 갖고 있어야 돼? 적어도 3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3이 없으니까. 근데 b가 3이 들어가면 여기서의 n값은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두 n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같지 않지? 즉 a가 2고 b가 3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여기 3 곱하기 2의 제곱이고 3의 세제곱이 있네. 그래서 난 이번에는 a를 2 곱하기 3이라고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 그 다음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뭐가 돼? 이때 n값은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에 3이 있으니까 3의 세제곱이 됐네. 근데 역시나 3의 세제곱은 맞는데 얘는 2인데 얘는 2의 제곱이야. 맞아? 근데 일단 얘는 2의 제곱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b도 3으로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b에다가 b를 2 곱하기 3이라고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놓고 보니까 뭐가 돼? 넣어주면은 2의 세제곱에 넣어주는 거니까 n값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되겠네. 와, 이렇게 해도 역시 똑같이 n값이 맞지가 않네. 지금 계속해서 맞춰도. 그럼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해봐갖고 여기서 얘를 한 번 더 생각해보기로 했어. 얘가 2의 제곱인데 맞아? 근데 만약에 a가 2의 제곱이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면 2의 4제곱이 되고 3의 세제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a를 뭘로 둔다?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두는 거야. 그럼 n값이 뭐가 나와? 2의 제곱을 제곱하니까 2의 4제곱 3을 제곱하고 3이랑 곱하는 거니까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까지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아, n값이 어떻게 나와? 서로 같은 값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a라는 값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 적어도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서 n이라는 값은 여기서 b라는 값은 뭐가 나와야 돼? 적어도 2 곱하기 3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구한 n값이 존재하겠지? 결국에 n값은 뭐겠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나왔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 문제에서 n의 최소값, 이게 바로 n의 최소값이 되겠지. 그 뒤로도 뭐 어떻게 숫자를 더 곱해서 맞출 수 있겠지만 최소 a가 2의 제곱 곱하기 3, b가 2 곱하기 3은 돼야 n이라는 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는 최소값을 가질 수 있을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계산한 다음에 각자 개수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지. 뭐 이것까지 내가 할 필요는 굳이 없겠지요. 오케이? 자, 15번 문제 아주 살짝의 노가다성이 있는 건데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맞춰간다라는 걸 좀 잘 기억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15번 문제까지 한번 확인해봤고, 자, 이제 16번 문제 한번 들어갑시다. 자, 16번 문제. 자, 보니까 자, 말이 좀 길어. 뭐 어느 지역부터 해갖고 말이 좀 긴데, 보통 이런 긴 문제들을 조금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현란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딱 중요한 키포인트들만 잡아갖고 이 긴 문장을 결국에 하나의 수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 다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볼 거고. 자, 보니까 어느 적의 하천은 하천정화 작업으로 인해 장화 작업을 한대. 그래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라는 게 매년 20%씩 감소한대. 그럼 여기서 뭐 말은 필요 없어. 그냥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뭐 BOD가 있는데 걔가 뭐 매년 20%씩 감소하는구나. 그러면 걔가 처음에 얼마큼 있었겠지? 이 BOD라는 게 뭐 얼마큼 있었을 거야. 근데 걔가 어떻게 매년 얼마큼씩 감소하는데 20%씩 감소를 하시겠대. 그렇게 해갖고 7년 후 이런 식으로 해갖고 7년이 지났어. 7년이 지났을 때가 뭐가 돼? 처음 얘가 시작을 했을 때 얼만큼 처음에 몇 배가 되느냐 그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된 걸 우리가 만약에 A였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7년 후에는 그 A가 얼마가 된다는 거야? 몇 배가 되는지는 모르니까 그냥 걔를 AK라고 하자. 뭐 K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갖고 식을 쓸 건데 어떻게? 처음에 이 친구가 있는데 얘가 1-100분의 20만큼 매년 20%씩 감소해갖고 7년이 흐를 거야. 그랬더니 뭐가 된다? 처음에 K배가 됐다. 뭐 AK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 긴 문장을 어떻게 이 한 줄의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양변에 A랑 A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지워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니까 상당히 뭐 엄청난 수의 7배를 한다. 그럼 엄청 큰 수든 뭐 작은 수든 아무튼 계산하기 힘든 수가 나오게 되겠지. 그럴 때 우리가 뭐 했어? 로그라는 걸 쓰잖아. 또 때마침 단이라고 이렇게 있고 그때만 로그 삐삐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 얘는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구나 라는 것도 짐작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로그를 취해봐. 로그를 취하면은 7 나오고 그 다음에 로그 1-100분의 20은 5분의 4라고 써주면 이쁘겠지. 걔는 뭐가 된다? 로그 K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좌변은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 보니까 7배 해주고 로그 4니까 얘 로그 4 빼기 로그 5잖아. 로그 4는 2 로그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빼기 로그 5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그렇지. 1 로그 2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주고 얘는 로그 K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내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어떻게? 로그 2가 문제에서 0.3010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 0.6020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1-로그 2가 로그 5였는데 걔는 1에서 0.3010을 빼니까 빼기 0.6990이라고 쓸 수 있겠네. 거기에다가 7배를 합니다. 그게 뭐가 나옵니까? 로그 K가 나옵니다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이제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지. 쭉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수가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0.679. 그럼 걔는 로그 K가 되는 건데 문제 확인을 해야 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0.679가 로그 4.78이래.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로그 K의 K가 4.78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건가? 뭐 막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저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맞아 안 맞아? 근데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난 별로 좋은 거 같지는 않아. 4.78에 마이너스 1제곱 어떻게 구할 건데? 좀 복잡하잖아. 맞아? 그래서 좀 생각을 했어. 그 옆에 보니까 로그 2.09가 0.321이래. 얘는 왜 준 걸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고 여기에다가도 내가 더하기 1이라는 걸 했을 때 얘를 계산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0.32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와우, 드디어 썼네. 그 다음에 무변도 마저 계산해보면 로그 10K가 되겠지요. 그럼 뭐가 돼? 0.321이 문제에서 로그 2.09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로그 2.09가 된다는 거니까 여기 10K가 2.09가 된다는 거겠지? 그러면 K 값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계산해보면 K라는 거는 0.209가 나오게 되겠군요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들어주면 되겠지. 자, 봐서 알겠지만 말이 좀 길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오히려 어려운 거는 이거 17번 문제 같은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자, 17번 문제 일단 말도 길고 뭐 되게 많은데 일단 내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자면은 이런 문제들은 역시 그래프로서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아무래도 실수를 줄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야. 즉 이런 거 나왔을 때 자꾸 수식으로 풀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프를 좀 활용해서도 들어가주면 괜찮겠다. 자, 일단 문제 해석부터 해야겠지. 자, 곡선 y는 2x 위의 점 a1, 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y는 3의 x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대. 자, 문제 보니까 x1에 y1 또 밑에 x2, y2인데 걔네들을 사용한 거니까 아마 좀 문제들을 정리해 가면서 풀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나는 y는 2의 x 위에 한 점 어디 1,2가 있어. 이 점을 지난데 얘를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뭐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직선이 누구랑 만나? y는 로그 3의 x와 만난다는 얘기고. 그럼 난 먼저 뭘 구해줘야 되겠어? 이 직선을 먼저 구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지? 그럼 난 이 직선을 내가 만약에 L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y는 한 점 1,1을 지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써주고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이 직선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나온다는 사실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니까 이번에 역시 y는 2x 위의 점 c 마이너스 7,2분의 1 역시 y는 2x 위의 점 마이너스 1,2분의 1 얘를 어떻게 한대? 자, 얘를 지나고 그 다음에 기울기 뭐야? 기울기는 역시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런 직선. 자, 그런 직선이 있대. 그럼 나 이 직선을 이번에는 M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구해줘 보면 y는 기울기 역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그럼 얘를 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 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제 얘네들을 알았고 이 두 직선이랑 뭘 구하고 싶어? y는 로그 3의 x라는 놈이랑의 교점을 좀 구해갖고 x1, x2, y1 그 다음에 x2, y2를 구하는 거야. 자, 여기서 x1, y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x2, y2가 나오는데 문제가 얘랑 얘를 같이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로그 3x라고 딱 써놓고 방정식은 안 들어. 근데 계속 x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왜냐면은 얘는 다항 함수인데 얘는 다항 함수가 아니거든. 서로 다른 두 함수, 다항 함수랑 다항 함수는 괜찮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싶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 얘기했잖아. 그래프를 생각하시라고. 오케이? 그럼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이렇게 그래프가 x, y 있다고 했을 때 나는 먼저 어떤 거? 로그 3의 x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자, 로그 3의 x면은 뭐 1, 2, 3 그 다음에 1, 2, 3 있고 그리고 3,1을 지나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나게 될 것 같고 거기를 지나면서 아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로그 3의 x가 아닐까 싶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3을 지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은 3과 3을 지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쭉 이어주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선생님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잘 해봤어. 자,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 자, 딱 봤을 때 어떠니? 자, 얘네들의 교점이 보이겠지? 자, 교점이 어딨어? 교점이 이쯤에 있을 거고 여기를 x1 그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y1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기억이 뭐라고 나와있니? 자, 우리 기억 보니까 x1이 2보다 크다라고 나와있어. 근데 딱 봤을 때 x1이 2보다 크지 않으니 자, 그래프만 그려봐도 바로 알 수 있겠지? 즉 기억은 뭐가 된다? 우리가 맞다라는 걸 확인이 가능하는 거야. 근데 그래프를 잘 못 그려갖고 확인이 좀 안 되는데 어떡해요? 자, 그건 간단해. 얘가 2보다 큰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다가 2를 직접 넣어봐.
자, 여기다 2 넣으면 뭐가 나와? 로그 3의 2가 나오겠지? 여기다 2 넣으면 뭐가 나와? 1이 나오겠지? 그럼 뭐가 더 있겠니? 1이 더 위에 있고 로그 3의 2가 더 아래에 있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딱 이런 그림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여기서 봐도 여기 2라는 값을 넣었을 때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로그 3의 2. 그럼 절대로 만나지 않겠지. 더 위에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확인은 가능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일단 기억 확인됐고 그 다음에 니은. 자, x2라는 게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 x2는 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대략 그린다고 치면은 한 여기 있고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건데 얘가 0과 2분의 1 사이? 얘가 1보다 작다는 건 알겠어.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건 알겠는데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을까? 그게 좀 애매하단 말이야. 여기 수를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로그 3이랑 로그 3의 x랑만 좀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한 단계 조금 나가서 다른 로그랑을 통해 로그 함수랑을 통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다는 건데 그걸 좀 알아봐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한번 이쁘게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볼게. 자, 내가 뭘 그릴 거냐면 로그 3x랑 로그 2의 x를 그려볼 거야.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좀 크게 한 여기가 1 여기를 마이너스 1로 한번 잡아보자. 자, 그랬을 때 한 이쯤이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와서 한 이쯤이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일단 로그 3x는 x가 3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이 지나겠네.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를 지날 거고 1은 여전히 지날 거고. 맞아? 그래서 이렇게 가겠지 아마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자, 얘를 뭐라고 쓴다? y는 로그 3의 x 라고 한번 정리해볼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분의 1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난 2분의 1은 로그 2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래서 쭉 내려보니까 여기를 지날 거고 역시 여기를 지날 거니까 여기서는 역전이 되겠지? 뭐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y는 로그 2의 x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선생님이 로그 2의 x를 쓴 거는 로그 3의 x랑 좀 비교를 하는데 문제에서 2분의 1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로그 2의 x는 조금 더 편하겠구나.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에서 로그 2의 x를 써본 거야. 자, 이렇게 놓고 봤어.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역시나 이쯤에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이쯤에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도 이쯤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겠네. 그래갖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지요. 맞습니까? 얘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교점이 어디 있어? 로그 3x라는 교점이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되겠지? 그럼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어떠니? 여기가 x2가 될 건데 x2는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는 게 확인이 가능하겠지요.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니은번에 보면은 x2라는 게 0과 2분의 1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 진짜로 있지.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된다?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니은까지 한번 확인해봤고 그 다음에 디귿번 보니까 자, 디귿번은 조금 더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y1 빼기 y2 얘가 뭐가 된다? 2보다 작습니다. 를 문제로 내는 것 같아요. 그럼 y1과 y2를 알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콘 아니야. 자, y1 어디 있어? 자, y1이라는 게 0과 1 사이에 있지? 얘는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y2는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네.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겠습니다. 자, 이런 범위 내에서 y1 빼기 y2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딱 봤을 때 y1 빼기 y2는 최대 2보다 작습니다. 근데 그 y1 빼기 y2의 최대값은 뭐가 될까? y1이 크면서 y2는 작으면 되겠지. 그 y1은 1, y2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되겠어? 걔네들은 y1 최대 y2 최소를 넣어도 2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네. 그 다음에 최소는 0이 나오게 될 거고. 이때 하는 거 x를 해갖고 요게 최소, 요게 최대가 되는 거 우리 뭐 잘 알고 있지요. 뭐 그거에 따라 다르지만 맞지? 아무튼간 이것도 확인이 된다는 거 되겠네요. 그러면 기억도 넣고 니은도 넣고 디귿도 넣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봐서 알겠지만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그래프로 비교하는 게 제일 안 헷갈리고 실수를 줄이면 안 틀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7번까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부터 또 볼 건데, 자, 18번은 솔직히 너무 쉽다. 서술형이긴 한데 우리 요거 좀 못 푼다면 반성 많이 해야 될 거야. 알겠지? 자, 18번은 좀 가볍게 패스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번, 20번 마지막 두 문제 확인해 봅시다. 자, 19번 보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 5x 제곱 삐리리가 이거 뭐 두 분이 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일 때 상수 a와 탄젠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의 값을 구하고 과정을 서술형식으로 하고 돼 있네. 오케이? 자, 그래서 보니까 5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고 이 방정식의 두 분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맞아? 그때 상수 a와 탄젠트 삐리리를 구할 건데 일단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자, 이걸 딱 봤을 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뭐야? 그치, 근각계수관계 이용해야지. 자, 근각계수관계 이용해 주면은 자, 처음에 사인 세타 나오기 코사인 세타 값 이거 뭐 나와요? 자, 5분의 3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 해주면 5분의 a가 나옵니다. 이거 알 수 있겠네요. 그지? 일단 저 두 개는 무조건 구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뭘 생각해? 얘네들 어떻게 해갖고 뭐를 구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 나는 뭐야? 두 번째 곱셈 공식 좀 이용해야겠지? 자, 첫 번째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를 제곱하는 거야. 그럼 딱 됐을 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1이 나오는데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넣으면 1이 나온다는 사실 우리 이미 알고 있으니까 식을 좀 간단하게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써주면 좀 더 간단하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수를 좀 넣어주면은 얘는 뭐가 돼? 5분의 3의 제곱이니까 25분의 9 나오게 될 것 같고 걔는 1 플러스 2배 뭐 이 친구가 나오는 거니까 5분의 2a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넘겨주면 마이너스 25분의 16 나오게 되고 마이너스 25분의 16은 5분의 2 a가 되는 거니까 a 쭉 넘겨주시면 최종적으로 a 값 뭐라고? 마이너스 5분의 8이라는 거 좀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 값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지요. 오케이? 자, 그럼 a 값 구했어. 자, 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 탄젠트 세타면 탄젠트 세타분의 1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여기 구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파트로 이제 걔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탄젠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어떻게 구하냐? 선생님 저 코사인 사인밖에 안 줬는데 세타 값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뭐 세타를 구하는 건가요? 물론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사인, 코사인 주고 탄젠트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어떤 생각이냐면 얘를 탄젠트지만 탄젠트를 보는 게 아닌 거지.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가 되겠지요. 그럼 얘를 어떻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럼 이 친구는 뒤집은 거잖아. 그러면은 빼기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가 될 거고 얘네들을 어떻게? 자, 우리 얘네 모두가 통분하고 싶어져야 돼. 그럼 이 친구들을 통분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자, 화살표는 아래를 향하게 하고 그러면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거 분해 여기는 사인 세타의 제곱 여기는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뭐가 올라가?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얘를 여기까지 바로 분해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요값 알고 있지? 요값이 뭐야? 5분의 5 여기 구했잖아. 자, a 값 넣어준다고 치면은 우리 여기서 a 값만 구했고 이걸 안 구했구나. 그리고 실제로 a 값 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25분의 8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맞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분의 8 넘어가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25분의 8 나온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우리 요 값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값도 알고 있지. 이 값은 뭐가 돼? 5분의 3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뭐만 알아내면 되는 거야? 아, 내가 이 값만 알아내면 되겠구나가 되겠지? 그럼 이 값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자, 간단하지? 자, 얘랑 얘 알고 있는데 내가 이 값을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역시나 똑같이 곱셈 공식을 써주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자, 이거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다가 뭐 해주면 돼? 뭐 해주면 돼? 빼기니까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해주면 나오는 거지. 맞아. 자, 요거 값 뭐 나와? 요거 값이 5분의 3이니까 계산해보면은 25분의 9 나오게 될 거고, 거기서 빼기 4 저 친구 해주는 거니까 플러스로 바꿔주면 될 거 같고, 그럼 25분의 32가 나오나? 25분의 32가 나올 거고, 그러면 계산한 요 값이 뭐가 나와? 25분의 그러니까 41 좀 더럽게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근데 얘는 이거의 제곱이니까 넘겨줘야겠지? 요 제곱을 똑 넘겨주면 여기에다가 루트가 들어가게 될 건데, 선생님 얘가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자, 그걸 모르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사인 세타. 그래서 세타는 제 2사분면의 각이라고 그랬지? 2사분면의 각에서 사인은 뭐가 돼? 항상 양수.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음수가 나오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돼? 양수에서 음수를 빼니까 양수가 나오게 되겠네. 그럼 요 값은 플러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알았고 요거 알았고 얘도 요거라는 거 알았으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쁘게 계산해 보시면은, 자, 쭉 가서 최종적으로 이런 답이 나옵니다. 자, 계산 가능까지 굳이 얘기하진 않아. 마이너스 8분의 3 루트 41 요 값이 나오게 되겠네. 좀 더럽다는 표현 좀 그렇게 나오고 조금 수가 애매하게 나오긴 했는데, 자, 실제 답에서 이렇게 나오게 계산이 됩니다. 오케이? 괜찮습니까? 자, 19번 문제. 자, 얘도 뭐 계산이 조금 있긴 한데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자, 20번. 자, 대방의 20번 문제 아주 어려울까 어렵지 않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다행히 익숙한 꼴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한 지수 부등식 다음이 성립할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그럼 보니까 지금 2의 2x 빼기 a 곱하기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2 얘가 뭐가 되는데 0보다 크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대. 그때 성립하게 하는 범위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풀어? 얘가 모든 실수를 성립하기 위해서, 그지? 치환이라는 걸 이용하지. 어떻게? 2의 x라는 걸 뭐 a 이런 식으로 둔다는 거죠. 중요한 게 이때 a의 범위는 1보다 크다라는 거. 이거 안 써주면 서술에서 틀립니다. 감점 요인이에요. 자, 그럼 이 친구가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친구는 a 제곱, 두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2a의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2 얘가 0보다 큽니다. 모든 실수는 내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답을 생각해. 뭐? 판별식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답을 내면은 답이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왜냐면은 이것 때문이야. a가 1보다 크다 되겠다. 미쳤지요? a가 0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지? 자, 이것 때문에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 때문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뭐냐면은 내가 이제 함수를 그려볼 거란 말이야. 함수를 그릴 건데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는지 모르겠어. 일단 이 함수의 축을 구하면 뭐가 나와? a가 나온다는 걸 알아. a가 나온다는 거 아는데 a가 여기에 a가 있을 수도 있어. a가 음수일 때.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있을 수도 있어. 이건 a가 양수일 때가 되겠지? 근데 둘의 차이가 뭘까? 나는 얘가 지금 x축이 아니라 무슨 축이야? a축인 거잖아. a축은 뭐라고 그랬어?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지? 즉 모든 실수 x를 넣어도 얘를 a로 바꿨을 때 얘는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나는 0보다 큰 데서만 뭘 볼 거야? 이 함수를 볼 거란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0보다 큰 데서만 이 함수를 볼 거란 얘기는, 만약에 축이 a가 양수 쪽에 있어. 그러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뭐가 돼야 돼? 보다 커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맞아? 그래서 이때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로 들어가게 하는 게 맞아. 근데 문제는 얘야. 얘는 말이야, 굳이 떠 있으면 당연히 되겠지만 떠 있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 있어도 이렇게만 돼도 뭐가 돼? 성립이 된다는 거야. 얘는 실제로는 두시근을 갖겠지만, 맞지? 두시근을 갖겠지만 이 파란색 범위에서 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항상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 맞아 안 맞아? 뭐 이렇게 그려지든 이렇게 그려지든 어차피 내가 보고 싶은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만 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돼? 여기는 되는데 여기가 안 되게 되겠지. 그러니까 안 되겠지. 그러면 또 뭐가 있어? 대신에 이렇게 또 그려지게 되면은 얘는 또 가능하겠지. 여기서 또 가능한 거니까. 맞아 안 맞아? 즉 함수가 축이 음수에 있으면은 A가 양수에서만 함수가 정의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굳이 A가 음수일 때 축이 왼쪽에 있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얘들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자, 얘네들은 구분되는 게 있어. 하나, 둘, 세 개를 그렸는데 얘는 뭐가 돼? 이 함수에 얘를 내가 만약에 FA라고 생각을 하자고, 여기 있는 친구를 FA라고 생각하는데 A에다 0을 넣었을 때 0이고 그때는 성립이 되지. 맞아? 근데 A에다가 0을 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0보다 큰 게 있지. 0보다 작은 건 어때? FA가 F0이 0보다 작다. 얘는 성립이 안 되겠지. 이 빨간색 부분 때문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0이 뭐가 돼? 0보다 크다면 성립이 되겠지? 그 다음에 같을 때도 역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뭘 풀어줘야 된다? FA에 대해서 F0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주는 게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돼? 자, 이런 문제도 아마 조금 문제 풀어봤던 친구들은 뭐 많이들 알 테지만 딱 여기까지만 보고서 와 이번에 판별식 써야지 얘만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어? 얘도 꼭 생각해 달라는 얘기야. 축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까? 자, 그렇게 해서 문제 이것만 좀 끝까지 마저 풀어본다고 하면은, 자, 이 친구에서 판별식에 대해서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A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A가 이 범위랑, 근데 우리가 처음에 A를 세팅할 때 양수라고 세팅을 했지. 그럼 이 두 범위를 합쳐갖고 최종적으로 범위가 뭐가 나오냐면은 A라는 건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가 나오게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해서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 친구는 쭉 풀어보면은 A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나와. 근데 주어진 범위 내에서 A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이 있겠지. 맞아 안 맞아? A는 2보다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A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이 있지. 근데 이때도 한쪽이 뭐 등호 정도 들어가주면 되겠지. 자, 여기 들어가는 여기 들어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만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가 되겠어? 이때는 얘랑 얘의 공통범위니까 최종적으로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겠지. 이해될까? 그럼 이제 이 두 범위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합해주면 되겠지? 자, 이 두 범위를 쭉 합해주면은 슉 뭐가 나오냐? A는 1보다 작다가 범위가 되는데요. A가 1보다만 작으면 다 되는 거야.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완료해봤고, 자, 풀어봐서 알겠지만 난이도가 그렇게 엄청나다 할 만한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씩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 좀 기분에 충실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자, 조금 한번 해석하기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하고 뭐 댓글에 달아도 상관없고.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